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드디어 팬데믹을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켓인데요. 마켓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재기가 많은 걸 보면은 마켓을 가는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엔 어딜 가나 좀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가장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마켓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코스코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죠. 또 마켓에 물이나 손소독제, 휴지 등을 사러 갔는데 막상 솔드아웃돼서 못 사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마켓을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 마켓을 가게 되는 듯 싶습니다. 한 달치 마켓을 벌써 다 갔다 왔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 횟수를. 네. 근데 이렇게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마켓에 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 마켓 가면서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을까 봐 피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마켓은 과연 괜찮을까? 특히 마켓에 가면 식품을 집어야 하잖아요. 네. 그걸 집었다가 다시 놓는 경우도 있고요. 더구나 이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건 그대로 노출돼 있죠. 랄프스의 샐러드바 같은 건 먹는 건데 더 그렇습니다. 홀푸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거는. 네. 누가 그렇게 집었다가 다시 놔두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습니다. LA 타임스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데이빗 라자러스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면서 그에 비해서 이 생각보다 관심을 받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차에 비닐 장갑 한 팩 넣어놨어요. 마켓 갈 때 예 장갑 끼고 가려고. 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과일 같은 건 말이죠. 이렇게 집었다 놨다 집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네. 네. 사과 하나를 고르는데 하나 10개 정도 만져보고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마켓은 과연 안전한 겁니까? 네, NYU 뉴욕대 음식조사와 공공안전 영양소 전문 메리언 네슬 명예교수는 일단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진 않지만 감염된 누군가가 그 앞에서 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생 음식을 이제 손으로 만졌다 치고요. 그걸 다른 쇼핑객이 이제 요리하기 전에 또 만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네슬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식생활을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네. 현재로서 마켓에 가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대한 깨끗하게 네. 세정하는 겁니다. 갖고 온 물건들을. 네. UCLA 음식 관련 법과 규정을 위한 레스닉 센터의 마이클 로버츠 디렉터는 슈퍼마켓 쇼핑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는 부족하다면서 그렇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모든 소비자들은 프로듀스, 즉 채소와 야채, 과일 같은 농작물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런 시기에는 껍질채 먹는 과일보다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을 먹으면 차라리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네요. 과일뿐만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제품을 살 때도 보면은 그 유효 날짜가 뭐 좀 오래된 거를 네. 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걸 꺼내고 뭐 이런 네, 사람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이 야채와 과일은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 샐러드바에 놓인 음식들의 경우는 그러지도 못하는데 이건 너무 취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음식 안전 전문가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벤자민 체프먼 교수는 마켓 내 이미 준비돼 판매되는 음식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샐러드바에 놓인 샐러드, 거기에 있는 뭐 파스타, 그 외 음식들이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세균을 막을 수 있는 이 스네이즈 가드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 투명한 막이 하나 쳐져 있긴 한데 아하. 그 밑으로는 음식이 그대로 그냥 노출돼 있죠. 네. 그리고 그 음식은 집게와 스푼으로 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이런 걸 크게 문제 삼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체프만 교수는 그 집게를 짚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라자러스 칼럼니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랄프스와 트레이더조, 겔센스 마켓에 문의를 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제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뚜껑을 열고 파는 음식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좀 불만이 많은 편이었어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항의를 한 적은 없지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네. 근데 왜 이런 판매하는 마켓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고 당국조차 이걸 관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라자러스 칼럼니스트는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 안전 팁을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연방 농무부 측에 연락했는데요. 이 농무부 공보관은 연방식품의약국이죠. FDA에 연락하라고 책임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FDA 쪽에 연락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공무원들의 아주 전형적인 자세죠. 그렇죠. 핑퐁 치는 거. 맞습니다. 네. 이 FDA 가장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음식 안전에 대한 내용보다는 코로나19 약품과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이게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음식 안전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야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이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에 떠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UC 샌프란시스코 마샤 코엔 교수는 음식 관련 이슈에 집중하는 편인데요. 코엔 교수 역시 트레이더조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야채, 과일 안전 규정이 궁금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코엔 교수도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꼬집었고요. 결국엔 소비자들이 말 그대로, 그리고 또 비유적인 이 표현 있죠. 직감으로 행동하고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겉필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그 결과 주민들이 코로나19에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건강을 크게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식품 관련 업계 입장도 궁금한데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FMI, Food Marketing Institute이라고 식품산업협회인데요. 식품 관련 소매 업체들과 도매 업체들한테 관련 팁을 전달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들의 안전, 웰빙보다는 각 비즈니스들의 명성을 보호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FMI는 많은 미디어에서 관련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는 과민 반응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 첫 두세 달은 특히 더 그렇다고 했고요. 소비자들이 현실에 적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스스로 계산하는 그 계산대와 선택권이 있다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식품 회사들은 평소와는 다른 안전 규정을 제시해서 소비자들을 겁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나 장갑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 어떠한 결정이 느릿느릿하게 반응하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않게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FMI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데 사람 간 전파는 가능하다면서 소비자들은 전반적인 음식 안전,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좀 형식적인 그런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 이 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켓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부터 씻어야 자신의 하겠고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곧장 과일이나 야채를 씻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샐러드 바에 집게나 스푼을 만졌다면 역시 바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소독을 해야 하겠고요. 쇼핑카트 마찬가지겠고요. 네. 별다른 방법은 아닌데요. 일단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방법이라도 잘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리워시드 된 그 샐러드 믹스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의심이 많은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 사와서 한 번 더 세척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먹어도 될지 그런 부분에도 좀 의문이 생기긴 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반려견과 코로나19에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좀 전해드릴 텐데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서요? 이 양성 반응 나왔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전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 말고 그냥 이 코로나 네네. 바이러스에 관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와 반려동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홍콩에서 반려견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홍콩 당국이 지난달 26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키우는 반려견에서 샘플을 모아서 검사해 봤는데요. 다음 날 반려견 코와 입 부분에서 약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전염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홍콩 당국은 향후 며칠간 계속해서 관련 검사를 반복해 나갈 것이라며 양성 반응을 보인 반려견은 일단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나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만 그럼 답했습니다. 걔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견을 보호자가 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으로부터. 네, 그건 격리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반려동물이 보호자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감염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정작 건강하지만 반려동물이 돌아다니면서 이 다른 사람이 그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반려동물과 접촉도 피한 채 격리에 있어야 합니다. 야, 네. 이거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무서워서 산책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글쎄 말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